세 문장으로 명품백 끝낸 건익위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거 바로 문서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건익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14일에요. 참여연대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1번, 2번, 3번 내용이 짧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딥니까? 그 건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그 신고자죠. 그리고 이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사실상 무혐의라고 종결 처리한 것은 이제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문서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겁니다.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종결 처리를 했고 어떻게 종결 처리가 됐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짧으니까 바로 읽어드릴게요. 통지서에는요. 1번,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번,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뭐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되어 있고요. 3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끝!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렇죠? 참여연대가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지서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건익위가 지난 10일에 1분 30초짜리 브리핑 했죠. 그리고 질문 받지 않고 떠났죠. 그리고 언론의 비판이 커지자 이틀 뒤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조차도 이 문서에 담겨있지 않다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간 줄 쳐놨습니다. 건익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20조에 회의의 공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 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어느 조건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원칙은 뭡니까? 공개다. 원칙은 공개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이걸 받아들고 세 문장짜리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6월 10일 72초짜리 브리핑으로 끝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종결 처리 어떻게 결정이 된지 그 결정문을 일단 보여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원회의위원회에서 표결했잖아요. 전원위원회 회의 자료를 좀 달라. 그리고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좀 달라.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분명 시행령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건익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하는 것이 맞겠죠. 종결 사유, 결정문, 결정 취지, 그리고 결정하기까지 그 위원들이 어떤 회의 자료를 받아봤는지 등등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이미 좀 잠잠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에 72초짜리 브리핑을 하고 그냥 떠났고요. 그러고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12일에 이틀 뒤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기자들과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주요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대체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그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만약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직무와 관련된 거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명품 가방 등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라고 기자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니까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거다라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언론 보도, 그 밖으로 떠도는 그 제공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측의 진술,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라고 권익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종합했는지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 여사, 윤 대통령, 최 목사 직접적으로 조사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조사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보입니다. 직접 조사했다면 이미 그 뉴스로 보도가 됐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고자 참여연대 쪽만 한 3분 정도 통화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거 3문장짜리 통지서를 참여연대가 받아봤고, 이게 결국 국민들이 받아본 거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제대로 한 것 맞아? 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조사한 거 아니야? 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정승윤 부위원장의 설명을 제가 그냥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품백 그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법을 적용해서, 우리 왜 영부인들 외국 정상들 만나면 서로 그 나라의 브랜드를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퇴임 후에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임 중에는 별도의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영부인들이 외국 인사들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미국 시민권자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받은 거니까 이런 게 적용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걸로 보여요. 기적의 논리라고도 그래서 조롱받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 물음표가 찍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받아들었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표결했냐, 저희 JTBC가 꾸준하게 열심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난주 댓글이 1200개가 넘게 포털사이트에 달렸던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권익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위원들에게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앞두고 전원위원들에게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해외 정상들, 외국 손님들로부터 받은 그 것 중에서 명품백, 가방, 이런 대통령 기록물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희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건넨 참고 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부 위원들은, 이거는 김 여사는 코바나 컨텐츠,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주상복합 아파트 그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이거를 외국 정상 부인에게 주고 이런 거랑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도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발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강희연 기자가 JTBC 뉴스룸에서 보도했죠.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딱 요게 떠올랐어요. 저희 뉴스 들어가요 1월 달부터 아주 잘 챙겨보신 분들은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1월 24일에 당시 이제 권익위가 계속해서 이 조사를 지원하고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요걸 제가 띄워드렸었죠. 그때 제가 딱 요거 보여드렸죠. 김영삼 대통령이 받았던 이 에르메스백, 행안부가 개설한 대통령 기록물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이 에르메스백. 그럼 이거랑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같은 거냐?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죠. 설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월 24일 방송입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권익위가 제 방송 봤을까요? 표결 전에 전원위원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들이밀면서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명품백 받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1월 24일 날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설마 이러려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 드린 거 취지는 뭐였냐면, 자, 아르헨티나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것이고요. 그때 카를로스 사울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때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중남미 5개국 방문하던 때였고요. 96년에요. 그때 누가 어떻게 줬고 다 설명해놨고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거예요. 이것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안을 같이 두려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제가 그때 방송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을 이관되는 건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최지용 목사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기 기록할 거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엔타이 코럽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패 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시빌라이츠 커미션, 국민들의 권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단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받은 지난주 금요일에 받은 3줄짜리 권익위 통지서, 그리고 그에 따른 참여연대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흑역사가 조금이나마 여기서 좀 잦아들지 지켜보죠.